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2학년도 서울 임용 합격자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런 합격 영상도 보고 또 합격 수기도 보면서 나는 언제 저기에 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발표할 수 있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는 발표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저의 점수를 말씀드리면요. 저는 1차는 교육학 15.33점, 그리고 전공은 63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컷이 69점이었고, 저는 78.33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는 90.67점을 받았고요. 총 점수가 169점이었고, 컷 점수는 156점이었습니다. 이번 임용시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난해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기존의 형식과 다른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어서 다들 점수를 가늠하기가 어려웠고,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한 입장에서 점수를 못 받고 떨어질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그럼에도 점수가 나왔고 합격할 수 있어서 이번 시험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께서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시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제 배경을 말씀드리면 먼저 저는 대학원을 병행했습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저는 3학기생이었고 총 5학기 중에서 4학기까지 조기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3, 4학기를 2021년에 보내면서 함께 임용 준비를 했었고요. 또 3학기 때는 5월 달에 교생도 다녀왔습니다. 교생과 조기 졸업으로 인해서 더 많은 수업을 들었어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용을 준비하면서 많이 힘든 점도 있었지만 대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임용을 준비하는 것에도 또 장점이 있었습니다. 단점은 다들 아시겠지만 육체적으로 힘들었고 장점이라고 하면 그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들을 대학원 수업 때도 다루는 경우가 많았어요. 같은 과목이다 보니까 상담 이론과 실제, 집단 상담 이런 과목들의 경우에는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서 수업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론서를 볼 수 있었고 이게 강의를 들을 때도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교생 같은 경우에도 육체적으로 정말 힘들었는데 교생을 다녀오니까 2차 준비할 때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제가 가서 보았던 것들을 나는 면접에서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다. 실제로 위클래스는 이렇게 운영되니까 나는 이런 점들을 녹여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의 눈빛들, 제가 교생을 하면서 아이들과 마주했던 눈빛이라든가 아이들이 저에게 보여주었던 미소들을 떠올리면서 많은 동기부여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꼭 교사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저는 초수생이었는데요. 초수생이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강의를 들어야 하는지를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저는 연팩으로 결제를 했었고요. 연팩으로 1월부터 11월까지 학원에서 알려주는 대로 그냥 따라가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따라간 게 참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어떤 게 좋을지 잘 모르겠다면 학원에서 나오는 강의대로 따라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저 포함해서 5명의 동기가 있었는데요. 동기들이 대학원도 같이 다녔고 또 임용 공부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기 5명과 함께 줌을 활용해서 줌 독서실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라서 밖에 나가기가 어려웠고 집에서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줌을 켜놓고 하루 종일 그 앞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공부 습관도 잡히고 또 책임감, 강제성도 부여가 되더라고요. 물론 친구들하고 하면서 스스로를 되게 자책하고 왜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는 그만큼 못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지만 점점 하다 보니까 줌 독서실이 있어서 진짜 다행이다. 내가 강제로 할 수 있도록 친구들이 앉아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ENFP인데요. ENFP라고 하면 대부분 그려지는 이미지가 뭐 춤을 추고 있다거나 뛰어다닌다거나 이런 이미지로 많이 연상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는 게 정말 힘들었고 뛰쳐나가고 싶었던 적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 저를 붙잡아 줬던 게 이 줌 독서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P라서 그런지 계획도 정말 못하고 하루에 세운 계획도 다 지키지 못하는 일이 허다했어요. 또 구조화나 단권화도 정말 못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진영쌤의 교재가 도움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제가 구조화하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구조화된 책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었고, 저랑 같은 성향을 가지신 선생님들이시라면 제가 사용한 공부 방법이 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제 공부 시간인데요.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1일부터 11월까지 시간은 아래와 같고 위에는 비율인데요. 전공을 뭐 5, 교육학 5 이렇게 공부를 했다가 점점점 전공의 비율을 높여가고 교육학의 비율을 낮춰갔습니다. 공부 시간은 제가 임용 공부를 한 시간도 있지만 앉아서 대학원 수업을 듣는다거나 대학원 과제를 하는 시간도 포함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루 종일 거의 아침에 눈 떠서 공부하기 시작해서 밥 먹는 시간 빼고 끝까지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만 대학원 수업과 또 임용 강의를 병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최대한 엉덩이를 떼지 않고 앉아 있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공 공부 방법입니다. 제가 공부 방법 관련해서는 진영쌤 카페, 알기 쉬운 전문 상담교사 카페에 좀 더 자세히 적어두어서 간단하게 키워드만 가지고 와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는 단권화 노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단권화 노트가 사람들이 많이들 만드시고 또 시험장에 가져갈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도 그것 때문에 되게 불안해하면서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교재를 단권화 그 자체로 활용했습니다. 단권화를 교재 안에 모두 다 넣어서 노트를 만들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로 첫 번째는 구조화를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구조화를 잘 못하고 해도 시간이 너무 낭비되는 느낌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노트를 만들면 제가 스스로를 너무 맹신하고 그 노트만을 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트를 만들어서 내 멋대로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건 안 중요해서 빼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교재를 전부 다 보기 위해서 교재 안에 모든 내용을 넣으려고 노력했고 교재를 안에 있는 내용은 전부 다 암기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킹을 정말 많이 활용했는데요. 청킹이 없으면 암기를 못할 정도로 모든 내용에 다 청킹을 만들어 뒀었어요. 그래서 청킹을 진짜 많이 활용했고 친구들과 청킹도 많이 나누었고 근데 또 사람마다 청킹 스타일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셔서 청킹을 만들어 두시면 이 막막한 암기길에 조금 빛이 보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저는 스터디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1월부터 스터디를 바로 시작하기는 했는데 3월부터 관리반 1조에 들어가서도 스터디를 했지만 짝스터디를 2개, 3개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혼자서 공부를 정말 못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저를 잡아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뭔가 공부 방법이 필요했고 또 스터디를 하면은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즐겁더라고요. 짝스터디를 하면서 제가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인출하는 것도 즐거웠지만 가끔씩 이렇게 시시콜콜한 얘기도 하고 같이 불안한 내용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좀 힐링이 되고 스트레스 해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함으로 인해서 제가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공부를 더 오랜 시간 동안 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었는데요. 저는 총 3번을 풀었지만 더 많이 푸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기출문제 들어갈 때 한번 풀고 7, 8월에 한번 풀고 9, 10월에 한번 풀었습니다. 최소한 3번은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출문제가 가장 기본이기도 하고 기출문제를 알아야 어떻게 문제가 나오고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험도 작년 기출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제가 작년 기출을 안 봤다면 작년 기출인지도 몰랐을 거고 또 풀지도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고 또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어도 틀리는 문제는 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정리하시고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 제 단권화 교재인데요. 저는 처음에 단권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분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그냥 일단 30짜리 그 타공기를 사가지고 제가 직접 다 잘라서 만들었었어요. 처음에 노량진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몰랐고 더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몰라서 그냥 제가 책을 다 친구랑 둘이서 자르고 다 구멍을 뚫어서 직접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못생기고 되게 투박하고 막 이렇게 여기 보면은 마스킹 테이프로 계속
그 찢어진 부위를 꼬매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서 더 예쁜 타공기랑 더 예쁜 루즈링들이 많이 있구나를 알았습니다. 네, 이렇게 만든 것의 장점은 제가 원하는 자료를 얼마든지 끼워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뒤에 기출문제도 넣을 수 있었고 중간중간에 긴 내용들은 큰 A4로 뽑아서 그냥 넣으면 되니까 이런 점들이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자료를 다 책에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자세히는 안 보이시겠지만 읽기 자료도 책 안에 그대로 붙여서 넣었고 다른 프린트나 뭐 수업 시간에 이렇게 프린트 PPT에 띄워주시는 자료도 모두 다 찍거나 아니면 타이핑해서 넣었습니다. 이거를 따로 보려고 하면 절대 안 보게 되더라고요. 읽기 자료도 프린트도 나중에 묶어놓고 따로 봐야지 하면 볼 수가 없어서 그냥 무조건 책에 붙이고 책을 읽으면서 같이 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청킹인데요. 제가 만든 청킹들이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청킹은 저도 합격자 수기에서 다른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자료를 보고 그대로 저도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 혼이의 적개심 억압의 이유가 이렇게 무기력, 두려움, 사랑, 죄의식 4가지인데 이 앞글자들을 따서 FT 아일랜드 사랑하리 노래를 만드셨더라고요. 너무 좋았고 딱 보자마자 바로 각인이 돼서 저도 이것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앞글자들을 따가지고 코들라 공과대 인재 소정이는 모시에 직마바지를 입는다 라든가 행대야 감지기 열자와 같이 앞글자들을 따거나 중간글자를 따서 이렇게 청킹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들면 훨씬 더 기억도 잘 나고 또 암기하기도 편해서 좋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학 공부 방법입니다. 저는 교육학은 김현쌤 수업을 들어서서 김현쌤의 마인드맵 자료를 굉장히 잘 활용했습니다. 사실 저는 교육학 공부를 굉장히 늦게 시작했어요. 1월부터 하긴 했지만 제가 교육학을 싫어했기 때문에 미루다가 8월에 와서야 이제 정말 각 잡고 공부를 해보자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진영쌤한테 선생님 저 그냥 교육학 10점만 맞고 전공을 고득점 맞아서 합격할 수는 없을까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교육학을 싫어했는데요. 교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육학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8월부터 하기 시작해서 거의 직전에서야 교육학을 조금 외웠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맵 교재도 이론이 다 끝난 뒤에 나오기 시작해요. 기출문제 다음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마인드맵 교재 안에 내가 외울 수 있는 만큼만 다 넣자 해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마인드맵에 적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다 못 외우지만 내가 마인드맵이라도 다 외우겠다라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명절을 노려서 바짝 공부를 했는데요. 9월쯤 추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추석 때 그 기간에 내가 교육학을 정말 끝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인적인 스케줄을 만들어서 교육학을 갑자기 확 늘려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다들 시간을 줄이시기 때문에 교육학 공부를 할 시간이 많이 없는데 그때 교육학을 갑자기 늘려서 공부를 한번 하고 나니까 교육학에 조금 잡히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반기에 전화 스터디를 했습니다. 이것도 추석 이후에 진행을 했었는데 정말 답이 안 나와서 하반기에는 아침 6시에 1시간씩 친구랑 둘이서 전화 스터디를 했습니다. 이것도 스터디를 하니까 확실히 잠도 깨고 혼자서 외우는 것보단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매일 했고 시험 거의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 스터디를 진행을 했더니 교육학이 조금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 스터디를 활용해서 한 것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원페이지라는 교재를 구매했었는데요. 이 교재를 구매하는 것은 선택이지만 저는 일단 교육학이 너무 싫으니 뭐라도 잡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원페이지를 구매를 했었는데 이것의 장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학자들의 얼굴과 학자들의 뭐 업적 같은 거, 그러니까 언제부터 태어났고 언제 돌아가셨다, 그리고 뭐 어떤 기관에서 장을 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간략하게 써 있어요. 그걸 보면서 재미를 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겼었구나 이 사람, 타일러가 이렇게 생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를 알고 또 이런 일도 했었구나, 이 사람은 여자였구나 이런 즐거움을 가지게 된 게 원페이지였어서 딱 거기까지 즐거움을 주었고 그래서 교육학에 좀 발을 붙이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은 이렇게 제가 마인드맵에 빼곡하게 적어놓고 뭐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다 외워야지 하면서 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추석 때 시간표인데요. 이렇게 뭐 여기는 과목이고 교육사회학은 뭐 교육행정은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다 돌리려고 스케줄을 매일매일 짜고 이 파트를 그날 외우고 그거를 인출해서 인증하는 식으로 친구랑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차 공부 방법인데요. 저는 2차를 1차 발표 전과 1차 발표 후를 다르게 공부를 했고 또 2차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성량이라든가 제 어조 그리고 능수능란한 말솜씨 이런 것들을 좀 맹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풀어지듯 공부를 했어서 스터디에 의존을 많이 했었고 근데 스터디를 많이 해도 추가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 더 고득점으로 더 좋게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면접 준비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열심히 하시면 매일매일 나날이 늘어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고득점으로 잘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1차 발표 전에는 일주일을 쉬고 2차를 준비를 보통 하게 되는데요. 저는 바로 시험 끝난 다음 주 평일에 졸업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당일치기로 공부를 하고 졸업시험을 보러 갔기 때문에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바로 다음 주에 그 졸업시험 치르고 그 다음 주부터 스터디를 하기 시작했고요. 스터디는 2개를 진행을 했습니다. 상담 전공생으로 2개를 진행했었고 첫 번째로는 학원에서 학원 직강생 선생님들과 진행을 했었어요. 저희는 이 책들을 선정해서 자기한테 그 조에 맞는 교재를 선택을 해서 그 조에서 교재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익히는 시간을 가졌고 또 시책을 보면서 시책을 정리하고 또 시책을 각각 파트를 나눠서 설명해주고 이거를 조 안에서 같이 정리하고 그 엑셀 파일을 만들고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스터디는 동기 5명과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동상이몽이라는 티처빌 연수와 마음공감이라는 책자를 같이 정리를 했어요. 이것도 파트를 나눠서 그 파트별로 정리를 각각 했었고 그 다음에 논문을 읽으면서 논문에서 좋았던 프로그램,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나 개인 상담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1~2개씩 서로 소개하면서 어떻게 면접에 쓸 수 있을지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1차 발표 후인데요. 이때는 상담 전공 스터디와 비교과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상담 전공 스터디는 1번에서 했던 그 직강사 선생님들과 했던 스터디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같이 면접 문제를 만들고 또 기출문제를 활용하고 서울로라는 교재가 있어서 스터디쌤이 나눔해 주셔가지고 같이 그걸 보면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비교과 스터디는 영양, 보건, 상담 세 분이서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보통은 4명이서 구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면접관이 3명이고 또 그 발표자는 1명이니까 그렇게 구성을 하시는데 저는 3명 스터디가 좀 더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굳이 면접관이 3명이 있을 필요가 없었고 또 시간 절약 측면에서도 3명도 충분히 좋았습니다. 2번째도 마찬가지로 기출문제와 다채 제작 문제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고요. 2가지 스터디 모두 1차 발표 후에는 면접 연습을 중점적으로 했고 문제를 만들어 오면 1명씩 다 15분씩 면접을 연습했고 또 후반으로 갈수록 학교에서 연습을 한다던가 좀 큰 공간에서 연습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용 꿀팁들을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꿀템들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2단 독서대와 스탠드입니다. 저는 집에서 공부를 하루 종일 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기가 싫었고 나갈 수도 없었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목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때 도움이 됐던 게 2단 독서대였고 또 눈이 아플 때 스탠드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구비하시면 좋을 것 같았고요. 2번째로는 60 타공기 루즈링 PVC 커버입니다. 이거는 이제 프린트물이라든가 나중에 문풀이나 모의고사에 가면 그 자료들을 모아놓고 싶어요. 또 책을 분권할 때도 필요하고요. 60 타공기를 사용하시면 저보다 더 깔끔하고 예쁘게 자료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기화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용을 했었는데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제품이었어요. 저는 이거를 사용하면 쓰는 동안 좀 지워져서 종이를 정말 많이 절약했고요. 몇 번이고 거기다 쓸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기화펜을 사용하면서 이게 다 지워지기 전에 이걸 다 써봐야지 라든가 이런 식으로 저 혼자만의 미션을 부여해서 활용을 했었기 때문에 좋았고, 교재에다 밑줄을 그어도 지워지는 것도 좋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풀테이프인데요. 이거는 진영쌤 강의를 수강하시면 거의 대부분 다 갖고 계세요. 진영쌤 강의가 프린트물이 많아서 그거를 이제 붙일 때가 필요하기 때문에 붙일 수 있게 풀테이프가 다이소에서 나와서 이것도 추천드리고, 지우개 청소기도 다이소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책상 같은데 책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니까 지우개 가루라든가 조그만한 쓰레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때 이 지우개 청소기를 많이 활용했고 약간 삶의 질을 올려주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꿀팁인데, 첫 번째로 시간 관리 어플을 많이 사용을 하세요. 열품타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데 저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걸 활용하시면서 핸드폰도 잠가 놓을 수 있고 또 내가 얼마나 공부했는지 스스로 점검도 가능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근데 다른 분들과 비교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비교하게 되면 정말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하루에 막 17시간, 18시간 공부하시는 분들과 저를 비교하면 스스로 계속 낮아지게만 돼서 비교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또 줌이나 구루미를 통한 독서실들이 요즘에 많이 있어요. 뭐 카페에도 있고 여기저기서 구할 수 있으니까 구하셔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랑 하면 손만 비추고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이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는 매주 일요일마다 항상 쉬었는데요. 그냥 쉬었고 연애를 한다던가 뭐 친구를 만난다던가 이런 용도로 쉬었습니다. 이렇게 쉬는 게 좀 저한테도 도움이 됐고 체력 보충을 하기에도 좀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부담감 갖지 말고 쉬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격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임용 기간 동안 스스로의 실력을 많이 의심하고 또 자책도 정말 많이 했는데요. 내가 과연 붙을 수 있을까? 이 점수가 내 점수가 맞을까? 나는 아직 모자란 것 같은데? 이런 말을 굉장히 스스로에게 많이 했었는데 결국엔 동만 되고 가장 열심히 하는 걸 잘 보는 건 저 자신밖에 없더라고요. 스스로한테 계속 격려도 해주고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좋게 말도 해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힘이 되었던 말들이라서 가지고 와보았는데요. 가장 좋았던 건 곧 동료 교사로 만날 선생님, 현장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말이 좋았어요. 왠지 벌써 제가 교사가 된 것 같고 나 진짜 곧 동료 교사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말이었어서 동기부여도 되고 정말 좋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힘이 되었던 말들도 이렇게 책상 앞에 붙여놓고 또 스스로에게도 좀 해주시면서 임용 기간에 너무 고되지 않게 막 너무 고난과 역경만 있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선생님들이 임용하시면서 힘들 때 이런 글 보면서 힘이 나고, 또 다음에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서서 발표를 하실 때도 또 다음 후배님들께도 이 이야기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했고요. 곧 동료로 만나게 될 선생님들 제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얼른 만나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함께 웃으면서 교직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